대부분 임신 중 체중 증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잘 먹어야 하고 또 임신 중 찐살을 출산 후 자연스럽게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유미의 성세포들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한 게스트 닥터앤슬림 이재영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앤슬림 이재영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저희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많은 산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임신 중 다이어트예요. 임신 중 체중 조절은 실제로 산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임신 중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이재영 원장님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임신 중 대부분의 여성들은 태아 양수 때문에 체중이 늘게 되는데요. 보통 정상 체중의 여성의 경우 만사까지 11에서 15kg 정도 체중 증가량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체중 임산부의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서 10에서 10kg 정도의 체중 증가 제한을 권유드리고 있고요. 본인이 정상 체중인지 과체중 아니면 비만인지는 체질량 지수를 통해 본인이 직접 비만도를 측정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BMI를 산출하는 방법은 본인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체질량 지수가 18에서 25 범위에 있으면 보통 체중이고요. 26에서 29 사이라면 과체중, 그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임신 중 체중 증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잘 먹어야 하고 또 임신 중 찐살을 출산 후 자연스럽게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임신하면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신 중이라도 무턱대고 많이 먹고 체중을 과하게 증가시키는 행동은 산모는 물론 태아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적정 체중 증가를 넘어 살이 찌면 산모, 태아 모두 힘들 수 있어요. 일단 제일 힘든 건 산모입니다. 살이 찌면 배도 더 많이 나오고요, 숨 쉬는 것도 훨씬 벅차집니다. 특히 임신 중엔 부종이 잘 발생하기 쉬운데 살이 찌면 몸이 더 땡땡 붓고 튼살이 생길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살이 아주 많이 찌면 초음파로 아이가 잘 보이지 않아 상태를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비만 산모는 임신성 당뇨와 고혈압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에 꼭 적정 체중 증가율에 기준하여 체중 관리를 해주시는 노력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극단적인 식이 조절이나 또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격한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산모와 태아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식이 플랜을 구성하여 양질의 영양 섭취는 유지하면서 먹는 양을 조절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우선 임신 중에는 섭취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골고루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다만 식사 외에 당이 많은 간식이라던가 굳이 안 드셔도 될 음식들을 조금씩만 자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되게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살 뺀다고 임신 중 격한 운동, 무리한 운동은 절대 피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시고요. 산모와 태아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임산부에게 어떤 운동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산모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실내 운동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 요가나 필라테스, 스트레칭, 수영, 가벼운 걷기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간혹 실내 운동이라고 해서 실내 자전거, 스쿼트 막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전거는 실내 할 거 없이 안장 때문에 임산부의 양수파열이 될 수 있는 운동에서 피해 주셔야 되고요. 스쿼트 같은 전신 근력 운동, 배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신 중 증가한 체중이 출산하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출산 후 태아와 양수가 배출되면서 무게가 확실히 감소하긴 하지만 임신 중 발생한 지방과 부종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많은 산모분들이 출산 후 다이어트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출산 후에 몸이 회복되고 나면 체중 감량을 위한 식이 조절과 운동 플랜을 구성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중 찐살은 잘 안 빠질 뿐만 아니라 또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살 뺄 시간도 없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모유 수유까지 끝내신 경우라면 이럴 때는 지방 감소를 원활하게 해주는 지방분해 주사라든지 중저주파 관리 등 의학적 도움을 받아서 출산 후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임신 중에 찐살이 빠지지 않아서 또는 망가진 몸매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방 흡입 문의 주시는 여성분들 꽤 많으신데요. 출산 후에 체형 교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지방 흡입의 경우 출산 후에 최소 3개월은 지난 다음에 시행해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는 산모의 혈관 시스템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후 지방 흡입은 반드시 충분히 상담한 후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엔슬림 이재영 원장님과 함께 임신 중 다이어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영 원장님과는 작별을 해야 해요. 그래도 지난 출연에 이어서 두 번째 출연까지 6개월 정도 걸리셨으니까 6개월 뒤에 다시 나와주실 거죠?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도 놀러와 주세요. 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이재영 원장님의 채널 닥터앤슬립의 지방흡입 연구소에서도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